네, 해설갑니다. 오늘 시장은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요. 코스피 시장 쪽에서 외국인이 좀 강력하게 좀 매물이 나왔어요. 확인을 해보면은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2조 4천억 외국인이 좀 강력하게 좀 매물을 쏟아냈고요. 상대적으로 코스닥에서는 최근에 좀 사준 게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570억 이제 소폭으로 좀 매도를 했는데 여기 이제 시간대별로 좀 확인을 해보면은 동시호가에 외국인이 약 8천억 가량을 쏟아냈습니다. 그거를 이제 개인이랑 기관이 좀 받아주는 모습이었고요. 역시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면 그 매물을 오늘 개인 투자자가 역대 최대 순매수로 2조 2천억 가량 코스피 시장에 사주면서 외국인의 물량을 받아냈습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최근에 개인이 많이 물량을 내놨죠. 시장이 오르면서 많은 물량을 내놨고 그 매수의 중심이 외국인이었습니다. 개인이 실탄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 풍부한 자금으로 시장을 좀 방어를 해주는 모습이었고요.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은 오늘은 MSCI 신흥지수 리밸런싱 때문에 자산 재조정이 좀 일어났고요. 한국물이 12%에서 11.7%로 0.3%가 좀 감소를 했습니다. 이 감소된 이유가요. 인도는요. 편입 비중이 좀 증가를 했고요. 쿠웨이트가 좀 신흥 시장으로 편입이 되면서 이쪽으로 MSCI 물량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 0.3% 감소한 것으로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외국인 매도는 MSCI 리밸런싱 때문에 매도가 나왔다. 이렇게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우리 시장을 매력적이지 않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역시 좀 자산 재조정 때문에 좀 매도가 나온 거니까 이제부터 시장이 고점을 찍고 하락한다. 이렇게 보기에는 아직 이른 상황이고요. 이 부분과 시황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마감 등락률을 보면은요. 이제 코스피는 1.6%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은 0.06% 강보합권에서 움직였는데 코스피와 코스닥이 좀 키 맞추기가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코스피가 많이 상승을 할 때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약했죠.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이 기간의 매물과 그 매물의 이유는 이 연말 10억 대주주 양도세 부분 때문에 기관이 먼저 좀 선적으로 좀 팔았죠. 그런 부분 때문에 코스닥이 최근에 좀 약했는데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오르지 못해서 코스피 쪽으로 아무래도 외국인이 중심적으로 좀 매도가 좀 진행이 됐고요. 이렇게 코스피가 쉬는 구간에서는 코스닥이 계속 따라가면서 키 맞추기가 진행이 된다고 계속 언급을 드렸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오늘 코스피보다 강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이 매물을 쏟아내니까 선물에서도 좀 차익 실현 매물이 6천억 정도 매도 위로 좀 나온 상황이고요. 지금 선물 누적 포지션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 아직 좀 안정적인 수준입니다. 오늘 좀 매도가 나왔지만 3조 1천억으로 아직도 매수 우위의 포지션으로 구축을 해가고 있다는 점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다음은 환율입니다. 외국인이 좀 매도를 하면서 환율이 3원 정도 상승을 하는 모습. 오늘 여기서 환율이 좀 양봉이 나왔는데 환율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면은 지수에는 분명히 이제 부담이 갑니다. 환율은 좀 방어가 되면서 좀 안정적으로 움직여야 되겠죠.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해 봐야겠고요. 오늘 이제 프로그램 매도를 좀 봐야 되는데요. 이제 프로그램 매도가 2조 4천억이 나왔죠. 비차익에서 2조 3천억이 나오고 차익에서 830억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리밸런싱 때문에 이제 프로그램 매도를 세팅을 해놓고 계획대로 움직인 거죠. 이제 프로그램 매도는. 그래서 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외국인이 대한민국 시장에서 짐을 싸고 나가기보다는 역시 리밸런싱 재조정 때문에 오늘은 외국인 매도가 나왔다. 이렇게 다시 한번 좀 프로그램 매도로 확인을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을 보면은 상당히 최근에 가파르게 좀 상승을 했다가 이제 조정이 나왔죠. 오늘 이 내용이 아니었더라도요, 지금 시장의 위치가 좀 피로감이 생기는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좀 시장이 건강하게 한 번 더 가려면은요, 좀 조정이 좀 필요한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이 좀 맞물려서 시장이 좀 쉬어가는 흐름,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시장이 며칠은 더 좀 매물 소화를 또 해야 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매물 소화를 여기서 좀 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움직여줘야지 건강한 시장이 되는 것이거든요. 좀 그런 관점으로 보고 외국인 선물 보여드렸는데 이 선물 3조 1천억이 계속적인 매도 내일, 모레, 이번 주 안에 계속적인 매도로 다 소진이 되면은 그때는 시장의 관점이 바뀔 수도 있죠. 외국인이 선물해서 다 팔고 떠나는 거니까요. 그런 추이를 좀 확인을 해 봐야겠고, 아직은 그런 판단을 하기는 이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요. 최근에 시장이 신고가를 갔죠. 역사적인 최고가를 좀 움직였는데, 그랬을 때 이제 패턴이 있습니다. 시장이 신고가를 간 경우를 좀 보면은요, 이 구간이 있죠. 이 구간에 이제 신고가를 갔고요. 이 구간 신고가를 갔죠. 여기서부터 올라오는 신고가 구간, 여기서부터 올라오는 신고가 구간, 그리고 여기서부터 올라오는 이 신고가 구간. 이렇게 세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시장이 역사적으로 신고가를 갔을 때는요, 외봉으로 이렇게 죽은 적이 없습니다. 항상 쌍봉을 만들어줬죠. 쌍봉은 이제 고점이 두 개, 두 개의 산을 이제 연결하는 게 이제 쌍봉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히 보면은 이 구간에서 이제 쌍봉, 그리고 이 구간에서도 쌍봉을 만들면서 하락을 했죠. 이 구간 쌍봉을 만들면서 이제 하락이 나왔고요. 지금 또 새로운 신고가 구간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빠져도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죠. 지수는요, 종목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외봉으로 죽은 적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시장이 이렇게 빠져도 다시 한번 매도의 기회는 준다. 신고가를 돌파했을 때 쌍봉으로 항상 시장은 죽어도 이렇게 죽지 외봉으로 죽은 적이 없다. 이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추후에 좀 진행될 얘기고요. 이제 미리 좀 말씀드린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시장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아무래도 오늘 외국인이 좀 강력하게 좀 매물을 쏟아냈고요. 그걸 개인 투자자들이 대부분을 받아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매물 소화는 조금 더 필요하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매물 소화를 추후에 좀 더 진행이 필요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오늘 장중시황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구간은 이제 추가적인 조정도 좀 열어둬야 되는 구간이고요. 주식 100% 가는 것만 좀 경계를 하면서 추가 조정 시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고 그렇게 시장을 대응하면은 좀 무리 없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시고 코스닥이 그 와중에는요, 이제 코스피가 좀 쉬는 구간, 코스피가 아무래도 이렇게 고점을 돌파를 하고 신고가를 갔다가 조정을 받기 시작을 했으니까요. 그쪽에서 이제 대하는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못 올랐기 때문에 그 키 맞추기가 좀 진행이 되면서 상대적인 좀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다. 이렇게 시장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지수 방어를 잘해준 겁니다. 이런 연기금 같은 행태가 정말 나쁜 거죠. 이렇게 리밸런싱이 일어나면은 연기금이 나서서 시장을 방어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방어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정말 무슨 짓을 하는지 기관은 모르겠고요. 아까 프로그램 추이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외국인이 순수 외국인 물량으로 이제 빠져나가면은 그건 좀 경계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이제 MSCI 리밸런싱 재조정으로 인해서 외국인 매물이 나온 거기 때문에 이제부터 시장이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정말 이른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아직도 외국인 선물이 3조 2천억 정도 매수 우위로 가고 있다는 점은 시장이 이렇게 수직적으로 하락하는 가능성은 좀 적다는 것이거든요. 이 파생 포지션을 보면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매물이 쏟아지고 좀 조정이 나오는 구간에선 우리가 어떤 종목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그래서 한번 찾아왔는데요. 어제 제가 조선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조선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철강 쪽을 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지금 조선주의 움직임이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해운
운임지수가 계속 급등을 하면서 3배 정도 올랐죠. 최근에. 그러면서 좀 해운주가 이렇게 급등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배가 부족하다. 이런 내용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좀 조사를 해 봤는데요. 배가 부족한 이유도 있습니다. 배가 부족한 이유도 있었고, 앞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조선주를 우리가 좀 집중을 해서 봐야 되는데요. 최근에는 뭐 단기간에 좀 급등을 한 면이 있어서 뭐 따라 들어가기보다는 조정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을 이제 조선주를 좀 선택을 했는데요. 좀 살펴보면은 이 조선주에 보면은 IMO라고 있어요. 이제 국제회사기구거든요. 이게 여기 보면은 선박의 항로, 교통규칙, 항만시설, 국제적으로 통일하기 위해 설치된 유엔 전문기구입니다. 이게 국제회사기구인데요. 최근에 환경이 굉장한 이슈로 이제 떠오르고 있죠. 그러면서 2020년 올해부터 중앙 함유량을 0.5%로 좀 제한을 했거든요. 이게 시행이 됐습니다, 이미. 그리고 2030년부터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40% 감축을 하고요. 2050년에는 개별 선박의 전체 온실가스를 50%를 이제 감축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IMO에서. 여기서 볼 거는 지금 이거를 시행을 하고 있죠. 중앙 함유량을 0.5%좀 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피해 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그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저유황유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은 선택을 받고 있거든요. 대부분이 좀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고요. 이게 뭐냐면은 황함유량이 적은 기름을 이제 연료로 사용을 하는 거고요. 뭐 별도의 투자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 연료만 좀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 여기 단점이 높은 연료비가 좀 들어가 있는 거고요. 다음으로는 스크러버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황산화물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좀 있고요. 대신 이제 설치할 때 비용이 좀 든다는 단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걸 설치하면서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에 좀 화물 적재량이 좀 줄어든다는 그런 단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두 개를 안 하면은요, 새로 배를 하나 만들 수가 있어요. LNG 추진선으로. 근데 이게 여기에는 2020년 모든 규제 충족 가능 이렇게 돼 있는데 2050년에도 LNG 추진선을 하면은 충족이 되면서 그대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LNG 선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지금 늘어나 있는 상태고요. 미국에서 이제 바이든 후보가 이제 당선인이 됐죠. 뭐 확정은 안 됐지만 당선인이 됐는데 바이든이 1순위로 미는 게 친환경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좀 맞물려서 조선주가 좀 기대감을 좀 받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 방식으로 선주사들이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배가 좀 교체할 때가 되고 교체 주기가 오면 LNG 선으로 발주가 되겠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다음 자료를 보면은 그래서 지금 LNG로 연료 추진선이 점점 발주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환경 규제를 좀 피하려면은 아예 LNG 추진선이 난 거죠. 선주사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에 왜 우리 조선사들이 수혜를 입느냐 하면은 LNG선의 지금 점유율이 우리나라가 70%거든요. 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이 세 업체가 있죠. 한국조선해양은 밑에 현대미포조선이 있고 뭐 현대미포조선, 현대사무중공업이 있고요. 이제 같은 계열사고 이 친환경 쪽으로 LNG 추진선이 계속적으로 이제 발주가 되면 우리나라 업체들이 가장 큰 수혜를 이제 받는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전부터 좀 말씀드렸던 게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는 LNG 연료 탱크로 이제 LNG를 수출하는 LNG 수출선이 우리나라 수주가 좀 들어올 수 있다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각국에서 지금 트럼프도 그랬어요. 셰일가스를 계속 수출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리고 좀 러시아와 좀 독일의 노스트드림 2 그런 부분도 있고요. 노스트드림 2가 뭐냐면은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관을 연결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게 있고 좀 2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지금 트럼프가 좀 반대를 해가지고 유가 전쟁이 최근에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원유 생산을 감소하지 않고 더 증가를 시켜버려가지고 유가가 급락했던 거거든요. 이제 3월, 4월 그때.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각국에서 지금 카타르가 우리 백조 잭팟 이렇게 내용도 나왔었죠. 그런 부분이 LNG 가스를 계속 수출하고 싶어 해요. 지금 각국 나라들이. 그런 수출선에서도 우리나라가 좀 최근에 많이 받았던 게 그 LNG 운반선입니다. 그게 이제 12월, 그리고 내년에 뭐 카타르 건도 있고, 그게 좀 발주가 좀 나올 예정이고요. 이런 부분과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앞으로 이제 가면은 LNG 추진선이 수주가 좀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조선주들은 좀 미래 먹거리가 좀 탄탄대로가 좀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LNG 추진선이 본격적으로 좀 발주가 되는 그런 시점부터는 조선주가 예전처럼 그런 영화를 좀 누릴 수 있다고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보여드리면은요, 미 의회에서 러시아의 독일 연결하는 노스트림 2 제재 합의를 했다고 나왔죠. 관을 연결해서 수출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해서 러시아가 유럽 쪽으로 가면은 미국이 셰일가스 수출을 하지 못해요. 그런 부분 때문에 독일에서 미국이 이제 군사력을 뺀 것도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조선주가 LNG 수출선에 좀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카타르 예전에 도크 확보 뭐 100억 잭팟 이렇게 나온 내용이 실제로 뭐 수주로 아직 이어진 건 아닙니다. 그건 이제 도크만 확보한 계약이고요. 카타르가 왜 도크 확보를 하는 배를 만들었나 보면은요. 카타르가 이렇게 사우디에서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요. 관을 연결할 수가 없어요. 사우디는 최대 산유국입니다. 좋아하지 않죠. 카타르가 관을 연결을 해서 다른 쪽에 이제 가스를 수출하는 거를. 그래서 카타르는 이제 배를 만들어서 이렇게 바다로 진출을 해서 수출을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갈 수가 있죠. 이런 부분 이제 보여드렸고요. 단기적으로는 이 LNG 수출선으로 우리가 좀 수주를 받고 지금 기대감을 받고 있다면 앞으로 이제 내년부터는 LNG 추진선으로 인해서 조선주가 일감을 좀 확보를 할 수 있다.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뭐 단기적으로 막 급등을 하고 그런 건 아니니까요. 이제 조정 시에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했을 때 조선주를 조금씩 계속 모아가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조선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좋은 자리가 오면 또 영상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조선주에 대한 내용은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잘 참고를 해 주시고요. 시장도 오늘은 이제 가파르게 좀 상승을 하다가 이제 MSCI 리밸런싱 이슈로 외국인 매물이 좀 나오면서 제법 이제 조정을 좀 받는 모습인데 아직까지 역시 말씀드린 대로 시장을 이제는 하락이다 하고 논하기엔 좀 이른 상황이니까요. 전략 그대로 보시면서 시장 접근하시길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시장 흐름 추가적으로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